안녕하세요. 과학 맛집의 민영쌤입니다. 오늘은 생물의 다양성 단원의 두 번째 중단원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성의 보존 단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단원까지 해가지고 생물의 다양성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실제로 이 지구에는 얼마나 다양한 생물들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뒷부분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그러면 이 생물의 다양성이 약간 요즘 들어서 위협받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존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 어떻게 보면은 약간 도덕 윤리적인 측면의 단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그래 일단 먼저 누적 복습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변이란 해서 나와 있어요. 변이란 무엇이죠? 변이란? 바로바로 따라 하세요. 수업 들으면서. 변이란 뭐죠? 변이라는 것은 어떤 생명체들 간의 유전적인 차이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차이라도 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생명체 분류의 목적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생명체 왜 분류하나요? 생명체를 분류하는 목적이 뭐예요? 바로 생명체를 분류하는 목적은 지구상에 실제로 생명체가 워낙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무려 100만 종류가 넘게 있기 때문에 얘네가 분류가 안 돼 있으면은 내가 원할 때 그 생명체에 대한 자료를 찾기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를 좀 더 잘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아가서는 학습이나 혹은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생명체 분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생명체 분류의 기준인데, 생명체를 우리 실제로 되게 다양한 기준에 맞춰서 분류를 하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이제 앞에 시간에 배웠던 거는 생명체를 분류하는 가장 큰 범위라고 할 수 있는 개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갈 건데, 생명체계에는 총 5가지가 있다 했었죠. 5개 뭐가 있죠? 첫 번째 동물계, 두 번째 식물계, 세 번째 뭐죠? 세 번째 균계, 네 번째는 원생생물계, 다섯 번째는 원핵생물계가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동물계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였죠? 동물계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운동성이 있다는 거였죠. 그 다음 두 번째인 식물계의 가장 큰 특징은요? 식물계의 가장 큰 특징은 광합성을 한다는 점이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균계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였죠? 균계의 가장 큰 특징은 약간 식물 비스무리한 애들 중에서 광합성 못한 애들, 초록색 아닌 애들이 주로 균계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나아가서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은 균계는 다른 생명체에 있는 양분을 이렇게 뺏어 먹는 굉장히 하이에나 같은, 약탈자 같은 아주 나쁜 놈들이라 했었죠. 그쵸?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로 나오는 게 원생생물계와 원핵생물계였죠. 얘네 같은 경우에는 생명체들 중에서 동물계도 아니고 식물계도 아니고 균계도 아닌 애들 중에서, 그런 애들 중에서 핵이 있으면은 원생생물, 그 다음 핵이 없으면은 원핵생물이다 라고 분류한다고 얘기했었어요. 그쵸? 자, 그래서 복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진행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수업 같은 경우에는 총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생물의 다양성이 감소하는 원인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생물 다양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생명체 보존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다양성 감소의 원인에 대해서 먼저 배워볼 거예요. 도대체 이 다양성이라는 게 왜 감소했느냐 라고 보면 대표적인 원인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남획입니다. 남획. 남획이라고 하면은 사실 단어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남획이 무슨 뜻인지 밑에다가 적어놨는데요. 인간이 무차별적으로 생명체들을 잡아들이는 것을 보고 남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서식지 파괴예요. 막 우리 인간이 막 뭐 공사를 하거나 하면서 생물들이 살고 있는 서식지를 파괴하는 게 두 번째 원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인간에 의해서 외래종이 유입되는 경우인데요. 인간이 이제 뭐 배로 어디를 이동하거나 뭐 기타 등등의 방식으로 외래종들을 생태계에다가 풀어놔요. 그러면 이 외래종 같은 경우에는 그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3가지의 대표적인 이유들을 쭉 봤는데, 지금 이 3가지 이유들이 다 보면은 누구 때문이에요?
그렇죠. 인간들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인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 파괴 안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파괴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간접적으로 그 파괴를 한 것에 일조를 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거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이거죠. 아시겠죠? 자, 다음 페이지를 보면 그럼 생물의 다양성은 도대체 왜 보존해야 되는가? 아까 그 책임적인 측면을 떠나서 뭔가 보존했을 때 이득이 있으니까, 좋은 점이 있으니까는 보존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생태계의 구조적인 특징 때문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과의 공존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두 번째는 바로 와닿죠. 과연 인간이 이 지구에 다른 생명체 없이 생존해 갈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생물의 다양성은 반드시 보존되어야만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근데 먼저 나왔던 이 생태계의 구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림을 보면은 먹이 사슬이 쭉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슴이 호랑이를 잡아먹거나, 아니, 뭔 소리야. 이게, 그쵸. 사슴이 호랑이한테 잡아먹히거나, 혹은, 뭐, 토끼가 호랑이한테 잡아먹힌다. 토끼는 뱀한테도 잡아먹히고, 뭐, 들쥐는 똘뱀이한테 잡아먹히고, 또 반대로, 풀은 토끼한테 잡아먹히고, 뭐, 이런 사이클에 대해서 그림으로 표현을 해 놓은 건데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들쥐가 사라졌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들쥐가 사라졌다고. 그러면은, 단순히 들쥐가 사라지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들쥐를 먹이로 하고 있는 이 뱀 같은 경우에 자기의 먹이가 사라지게 되죠. 물론 뭐 토끼를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렇게 토끼를 뭐 잡아먹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토끼를 막 계속 잡아먹다 보면 토끼의 개체수가 전체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뱀 같은 경우에는 먹이가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이 메뚜기 있잖아요. 이 메뚜기가 들쥐가 사라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들쥐가 사라지게 되면은 메뚜기는 자기를 잡아먹는 천적 중에 하나인 들쥐가 사라졌으니까는 개구리가 이 메뚜기를 먹는 것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메뚜기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순히 메뚜기가 증가하는 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메뚜기가 증가하게 되니까는 메뚜기가 먹는 이 풀의 수가 또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다가 풀이 아예 사라지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연쇄적으로 막 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사라지게 되면은. 지금 완벽하게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균형을 잘 맞추고 있는데 얘를 깨트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여파가 마치 나비 효과처럼 굉장히 여러 생명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해서 보면은 크게 국가적인 수준의 일과 개인 수준의 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국가적인 수준의 일이라면 대표적으로 협약을 맺는 거겠죠. 협약.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은 우리 개발을 하지 맙시다 라고 나라들 간에 협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은 우리는 아마존을 붙어 있어 가지고 아마존을 개발을 안 하면 우리한테 너무 손해다 이러면은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너네들을 조금 지원해 줄게 라는 방식으로 협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국가적인 수준에서는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개인 수준의 일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뭐 우리가 정원을 가꾼다던가 혹은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잘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환경정화 봉사활동에 참여를 한다던가 그런 되게 다양한 일들이 있다 이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도 굉장히 사소한 거지만은 하나하나 쌓이면은 굉장히 큰 일이 될 수 있는 일들이겠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해서 나와 있는데 요거는 선생님이 형성평가에다가 내용을 달아둘 테니까는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 정도씩 적어보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빼먹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오늘 수업 끝이 났어요. 고생 참 많으셨고요. 저는 과학 맛집의 민영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